대한민국 모두가 잘 먹는 그날까지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이 계속해서 지켜볼 겁니다. 쓰지 말고. 왜 공모 좀. 안녕하십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 기자입니다. 오늘로써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이 200회를 맞았습니다. 2012년 2월 13일 1화 양잿물 해산물 편을 시작으로 4년 동안 여러분과 만나왔는데요.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은 대한민국 유일의 먹거리 탐사 프로그램으로 불량 먹거리를 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착한 식당을 발굴하는 것까지 먹거리의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200회를 돌아보는 오늘 이 자리에는 그래서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과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는 특별한 분들만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전 국민이 먹거리 엑스파일 검증단으로 너무나 얼굴을 잘 알고 계신 분들 모셨습니다. 황광현 선생님과 김성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착한 튀김집 사장님 모셨습니다. 박종명 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영복 셰프님도 특별히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먼저 황광현 선생님과 김성욱 선생님, 저희가 이 두 분을 오늘 모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두 분이 착한 식당 검증단 최다 출연 기록을 갖고 계신데 먼저 황광현 선생님은 뭐 착한 짜장면 시작으로 나물 밥상, 김치찌개, 빵, 김밥, 떡, 쌈밥집, 사찰 음식, 소불고기 등등 황광현 선생님이 무려 18번, 그리고 김성욱 선생님이 무려 15번 출연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했는가 싶고요. 예. 문제는 그동안 참 피곤한 일이 많았습니다. 어떤 일? 식당을 못 가겠어요. 주인들이나 혹은 주방에서 뛰어나와가지고 예. 뭐 우리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취재왔냐고 그러고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쫓겨나는 일도 있죠. 예. 갔다가 우리 집에는 밥 먹지 마라. 예. 네. 그래서 아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착한 식당 검증하다 보면 똑같은 음식을 계속 드시잖아요. 예. 하루에 많이 드실 때 몇 끼씩 드셨어요? 똑같은 음식을. 5끼를 먹었던 게 간장게장입니다. 간장게장을 하루에 5끼. 예. 5끼 정도 먹으니까 제가 속이 좀 튼튼한 편인데 예. 한 이틀 정도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오. 몸에서 계속 단냄새와 짠냄새가 나고 물을 뭐 아무리 많이 마셔도 안 되고. 예. 김성욱 교수님도 하루에 막 5끼, 6끼 드셨는데 네. 뭐 특별한 경험 있으셨어요? 저는 6번 먹은 거는 비빔밥이요. 비빔밥. 근데 나물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장 청소를 잘 된 것 같습니다. 장 청소 잘 됐구나. 네. 예. 많은 분들이 좀 알아보시죠, 이제. 네, 그래서 가끔은 이제 식당을 가게 되면 그냥 식사를 하러 갔는데도 네. 검증을 하러 온 줄 알고 특히 휴대폰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본다든지 아니면 안경을 쓰고 있으면 안경을 본다든지 그래서 나중엔 또 가라고 할 때도 있고 못 들어오게 할 때도 있어요. 쫓겨나신 적도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성욱 교수님은 네. 저희 100회 특집 때도 나오셨는데 이번에 네. 또 200회 특집까지 나오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감회가 큽니다. 감회가 크다고 말씀하셨고 100회 특집, 200회 특집 연속으로 나오신 분 한 분 더 계십니다. 착한 식당 전수자
사실은 저희가 나눔 착한 식당 만들기 캠페인도 했었는데 그때 이 착한 식당의 노하우를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눠주셨던 1호 나눔 식당의 주인공 박종묘 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100회 특집 이어서 200회 특집 나오시니까 감회가 어떻습니까? 또 불러주실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었고요. 예. 100회 특집 같은 경우는 저한테 되게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좀 전수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럴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방송을 계기로 그런 게 돼가지고 정말 저한테는 되게 뜻깊은 기회였고 또 방송 제주도 분도 되게 잘 되셨다고 하니까 예. 그 이후로 더 바랄 게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우리 특별한 셰프님 소개하면서 직접 업장까지 찾아가서 사모님까지 만나 뵙고 설득해서 오늘 어렵게 모신 이연복 셰프님. 저희가 제 기억에 이연복 셰프님의 식당을 고발했던 적이 혹시 네. 있었나요? 착한 식당이 아닌 건 제가 분명히 아는데. 네. 고발한 적은 없어요. 예. 고발한 적은 없고 방송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와서 뭐 이런저런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그때가 삭스핀 얘기였었어요. 아, 저희가 22회 샥스핀의 두 얼굴 편을 방송했었을 때. 예, 예. 그때 삭스핀 취재를 왔었는데 그때 마침 제가 여러 가지 이 삭스핀에 대한 동영상 같은 거를 보고 삭스핀을 안 팔 때였어요. 이 삭스핀 메뉴를 다 지웠죠. 샥스핀 동영상이 어땠었는데? 그 상어를 지느러미만 잘라서 그냥 바다에다 그냥 내버려서 결국은 처음에 버릴 때는 갈 때 꿈틀꿈틀 거리다 결국은 좀 가다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뜨더라고요. 막. 그리고 주위에 막 피가 막 난자하게 막 흐트러지면서 너무 그 잡는 장면이 너무 참혹해서 그런 장면을 보니까 도저히 삭스핀을 못 팔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맞아요. 기억나요. 예. 저희가 샥스핀의 두 얼굴 편 방송했을 당시에 중식당의 메뉴판에서 샥스핀이라는 메뉴를 빨간 줄로 찍찍 예. 지훈 셰프님은 아마 제 기억으로 이원복 셰프님이 유일해서 그때 저희가 찾아갔었는데 뭐 냉장고를 부탁해보다는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과의 인연이 사실은 더 먼저였다라는 그런 사실을 또 오늘 밝혀지네요. 혹시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 1회부터 200회까지 보시면서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나 기억에 남았던 회차 있으세요? 예, 양잿물 그 해삼은 일단은 중식에서 많이 쓰는 해삼 종류이기 때문에 네. 그거 기억나고 그리고 고양이 고양이 드시는 분들 그런 고양이탕. 네, 고양이탕이었죠. 예. 네, 그것도 기억나고. 그렇습니다.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 하면 아마 많은 분들도 이연복 셰프님처럼 먹거리 고발, 이 고발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회를 기념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시청자 여러분이 선정한 먹거리 엑스파일 충격 고발 탑5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시청자들은 먹거리 엑스파일의 고발 중 어떤 내용이 가장 충격적이었을까요? 대창이랑 곱창 종류가 그 안에 곱이 아니라 뒤집어서 그 내장 지방이었다는 것도 되게 충격이었어요. 메뉴캐시를 만들 때 막 태아를 갈아가지고 막 넣는 거 보니까 그게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갈비탕에 진실을 알린다고 해가지고 곱창에 막 털 들어있고 떡은 마늘, 쓰레기 고기 떡은 다. 한 가지 없이 시민들의 다양한 답변이 나왔는데요. 먹거리 엑스파일에서는 지난 1월 21일부터 5일에 걸쳐 길거리 인터뷰와 홈페이지 설문조사를 통해 시청자가 뽑은 먹거리 엑스파일 충격 고발 탑5를 선정했습니다. 이제 공개합니다. 수많은 불량 먹거리 중 여러분이 뽑아주신 먹거리 엑스파일 충격 고발 탑5입니다. 상당했죠. 다시는 사먹지 못하겠다. 먹거리 엑스파일의 방송 이래 그야말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냉면 육수의 진실편 기억하십니까? 고기로만 우려내는 줄 알았던 냉면 육수의 진실을 알고 많은 시청자들이 적잖은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당시 방송에선 조미료 범벅인 냉면 육수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유명 프랜차이즈 칡냉면의 육수 제조 비법을 4천만 원에 샀다는 한 남자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밝힌 냉면 육수의 비법. 제가 4천만 원. 돌리지 마세요. 딱 들어가는 재료가 이거예요. 육수에 들어가는 재료는 단 3가지. 소고기 맛 조미료와 설탕, 그리고 식초.
대박 창업을 이룰 수 있는 육수 비법의 팔알은 조미료입니다. 고기 한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냉면집 창업에 필요한 육수 비법을 파는 남자도 만났습니다. 사장님 드세요. 네. 소고기 맛 조미료와 MSG, 그의 비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미료가 베이스인 육수를 한 소끔 끓여내자 거품이 잔뜩 올라옵니다. 아, 이게 조미료라서 그런 거예요? 네. 가짜가 더 진짜 대접을 받는 현실. 네. 완전히 공감입니다. 소규모 음식점부터 오랜 전통의 냉면집까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었던 조미료 냉면 육수였습니다. 다 병에 있는 돼지라 소비자들은 몰라. 시청자가 뽑은 먹거리 엑스파일 충격 고발 4위, 병든 돼지 바베큐입니다. 소통사 1등급이죠. 등급. 저거 이제 A급 들어가는 돼지들. 1등급 A급 돼지라는 업자의 말. 그러나 겉으로만 봐서는 돼지의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비큐는 정말 A급 돼지들로 만들어지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바비큐용 돼지만을 전문으로 유통한다는 업자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앞다리와 뒷다리에 혹이 붙은 돼지들, 병에 걸린 돼지들만 가득했습니다. 이 돼지들은 모두 우리가 먹는 바비큐로 만들어진다는데요. 암 걸린 돼지까지 판매된다는 업자의 말. 3만 원짜리 막 근데서 막 여기 막 암 걸려갖고 막 이렇게 툭툭 부어 올라오고 있어. 암이 막 전이 돼갖고 막 항생제 막 완전 엉덩이에서 막 알 나오고 막 그래요. 육안으로 선명히 보이는 고름과 염증. 위생 상태도 형편없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루 종일 동안 세려서 버러지가 생기는 거야. 국내산 최고급 돼지로 바비큐를 만든다고 홍보해오던 업체들. 그러나 실제로 우린 병든 돼지로 만든 바비큐를 웃돈까지 얹어가며 먹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봐도 끔찍한 병든 돼지 바비큐입니다. 먹거리 엑스파일 충격 고발 3위, 음식물 쓰레기 실종 사건입니다. 수도권 최대 규모의 농산물 도매시장. 이곳엔 밤이 되면 나타나는 수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알 수 없는 행동을 추적해 봤는데요. 최대 규모의 농산물 시장인 만큼 이곳엔 버려지는 쓰레기가 많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쓰레기통 안은 썩고 문드러진 농산물로 가득했습니다. 다 털어버리니까 이런 거 주워다가 튀어먹는 사람이 있어. 이런 쓰레기를 주워 판매하는 사람이 있다는 충격적인 말. 한참을 지켜보자 시장 상인의 말대로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쓰레기들은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그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시장을 다니며 수거한 쓰레기 식재료가 들어가는 곳은 다름 아닌 식당이었습니다. 우리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잠시 후 종업원이 반찬을 내옵니다. 상태를 자세히 보니 아침에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그 가지를 이용해 만든 겁니다. 상위에 오른 고추도 쓰레기 식재료인 건 마찬가지. 이곳에서 쓰는 재료들은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관 상태마저 형편없었는데요. 쓰레기 식재료를 쓰는 곳은 비단 한 곳만이 아니었습니다. 소규모 업장에서부터 뷔페, 식재료 유통업자에게까지 쓰레기 식재료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반찬을 해서 나가고. 쓰레기 식재료가 사용되는 충격 현장이었습니다. 네, 이 정말 충격 그 자체입니다. 시청자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먹거리 엑스파일 충격 고발 5위부터 3위까지 보셨는데요. 다시 봐도 정말 몸서리 칠 정도의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착한 식당을 경영하는 박종명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고발거리를 보면 남들보다 더 충격이 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FM대로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 진행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정말 충격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아, 진짜 내가 이런 걸 먹고 다니고 돈을 주고 먹고 그랬었나.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되게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이현복 셰프님 같은 경우는 5위부터 3위까지 영상 보시던 중에 냉면 육수 편에서 관심을 보이셨는데 충격이셨나 봐요. 네, 중식은 일단 육수를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중요시 여기죠. 네, 그래서 항상 그 육수를 잘 우려야지 이제 기본기가 든든해진다. 근데 저렇게 배합이 돼서 맛있는 냉면 육수가 나왔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믿어지지는 않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200회를 맞아서 4천만 원짜리 냉면 육수의 비밀 4천만 원어치 황금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4천만 원 벌어 가겠네요. 지금 4천만 원 벌 수 있어요. 제 손에 있는 이 레시피를 실제로 최소 500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거래되고 있는 특급 대박 냉면 육수의 레시피인데 실제로 4천만 원에 거래됐던 레시피를 지금 200회 특집으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앞에 검은 천으로 식재료 몇 가지들을 덮어놨습니다. 이 앞에 있는 식재료들이 바로 4천만 원 레시피에 들어가는 육수 식재료입니다.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과연 돈을 벌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돈을 까먹을지 공개되면 알겠죠. 공개합니다. 이게 다예요. 3가지가 다예요. 이게 다입니다. 소고기 맛 조미료 그리고 그냥 평범한 설탕에다가 식초. 소고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국 셰프님 예상하셨어요? 예상 못했는데 이거 정말 누가 개발해서 4천만 원에 팔았는지 참 돈 벌기 쉽네요. 돈 벌기 쉽다. 지금 제 레시피 들고 있는데 쭉 읽어드릴게요. 소고기 맛 조미료 1150g 물에다가 그리고 백설탕 1800g 두 가지 재료를 넣고 50분간 넘칠 듯 말 듯하게 센 불로 끓입니다. 그리고 식초 150g을 한 바가지 가득 넣고 잘 저어 섞어줍니다. 59g이요? 150g. 150g이면 얼마 안 되는. 얼마 안 되죠. 조금인데. 식초는 조금만 넣죠. 이게 재료는 3개 들어가는데 네. 4천만 원짜리 레시피의 비밀은요. 이 식재료의 황금 비율을 잘 맞춰야 정말 고기로 만든 육수 같은 맛이 난다라는 업자의 인터뷰도 저희가 조금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레시피 정말 이게 다예요. 4천원 아니에요? 4천원 아니고 4천만 원인데 한번 보세요. 이 레시피가 이게 다인데 보시면 어떠세요? 이야. 또 어떻게 고기가 안 들어간 그러게요. 육수라고 할 수 초등학생도 있나요? 만들 수 있겠는데요. 3가지 초등학생도 만들 수 있겠다. 그죠? 4천만 원 주고 이 레시피 산 사람은 그 레시피를 받아 들고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황당했을까? 예. 요 3가지를 배합하면 되는 걸 예. 4천만 원을 주고 샀으니 야, 이게 진짜 심하네요. 아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이 레시피 4천만 원에 사시겠어요? 저 같은 4천 원에도 안 사죠. 4천 원에도 안 산다. 음식은 네. 정성이잖아요. 입맛에는 자극적이겠지만 진짜 고기를 넣어서 만든 육수랑 분명 다르겠죠? 맛은? 그렇죠. 맛이 다르죠. 네. 깊이가 다르고요. 또 맛의 폭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육수를 끓이는 오래 끓여서 진국을 만들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깊은 맛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취재를 하다 보면요. 1화부터 200화까지 수많은 먹거리에 대한 취재가 있었는데 항상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고발일 나갈 때 이 냉면 육수와 같은 꼼수들이 정말로 기발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혹시 이현복 셰프님은 이 주변에 친한 셰프님들, 아는 셰프님들 많이 계시니까 이런 꼼수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희는 그런 꼼수 같은 건 별로 못 들어봤고 셰프들도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더 좋은 무슨 비법 같은 거나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뭐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런 쪽으로는 얘기를 안 하죠. 거의. 그 미카엘 셰프는 이런 꼼수 안 씁니까? 미카엘하고 생킴은 자연주의자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뭐 조미료나 뭐 이런 거를 첨가하는 걸 많이 반대하는 편이에요. 먹거리에 부리는 이 꼼수들 이제는요 정말 제발 사라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만 남았습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청자가 꼽은 먹거리 엑스파일 충격 고발 탑5 대망의 2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가 선정한 먹거리 엑스파일 충격 고발 2위는 2014년 방송된 대창의 진실편입니다.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으로 인기가 높은 대창.
그런데 문제는 이 대창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 고기 업자들은 절대 대창 먹지 않습니다. 뻔히 아니까 이게 다 기름이잖아요. 소기름. 기름뿐인 부위라 업자들은 절대 먹지 않는다는 대창. 그 대창이 일반 음식점에선 다르게 팔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안에 하얀 게 이게 종업원은 대창에서 나오는 것이 고비라는데요. 또 다른 대창구이집. 식탁 위에 놓인 홍보 문구에는 대창의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벽에 붙은 안내판에는 대창 속 고배 맛을 즐기는 게 포인트라고 쓰여 있었는데요. 고비라는 상인의 말과 그저 기름일 뿐이라는 제보자.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진짜 곱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곱이라는 것이 이렇게 누렇게 이렇게 보이는 거지. 곱은 곱창 안에 든 찐득한 액체로 정확히는 소의 소화액을 말하는데요. 이 부분이 구워지면 고소한 맛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대창은 다릅니다. 자세히 보면 곱창의 곱과는 다른 무언가가 꽉 들어차 있는 모습인데요. 비교해보니 곱창의 곱과 대창의 내용물은 분명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대창구이 식당에서 곱이라고 부르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대창은요? 이 안에가 또 대창이 들었어. 곤란해. 대창은 소의 내장에서 분리해낸다는데요. 여기 이게 대창? 식당에서 본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대창의 속도 들여다봤지만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곱은 아예 없는 거예요? 원래? 대창은? 그렇다면 식당에서 파는 대창과 이곳의 대창은 왜 다른 모습일까? 대창을 납품하는 한 도매상을 찾았습니다. 이게 대창이야. 대창 안에 찔러 넣은 막대를 빼내자 잠시 후 대창이 뒤집어지며 우리가 알던 익숙한 대창의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몰랐던 대창의 진실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문제의 그 대창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저도 식당에서 먹던 대창만 봐서 지금 이 대창의 모습이 너무나도 생소한데 원래 대창의 모습은 바로 이런 식입니다. 식당에서 파는 것과는 정말 다른 모습인데 이 대창을 거꾸로 뒤집으면 바로 우리가 식당에서 봤던, 식당에서 팔던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직접 한번 시연을 해볼 텐데 당구장에서 많이 쓰던 도구가 있죠. 일명 큐대라고 불리는데 이거를 이용하면 쉽게 뒤집을 수 있습니다. 쭉쭉 찔러주시면은 지금 이게 큐대를 사용하니까 정말 편하게 뒤집을 수 있겠는데요. 이제 잡아 당기면 대창이 완벽하게 뒤집어졌고요. 이 상태에서 큐대만 빼보면 됩니다. 자, 바로 이게 우리가 식당에서 봤던 그 모습대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뒤집어서 구웠으니 그 안에 곱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소의 내장 지방, 내장 기름이 가득 차 있던 건데 황강희 선생님, 이 안에는 이게 우리는 그동안 곱인 줄 알고 그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실 지방 덩어리니까 불기를 가하면은 굉장히 맛있습니다. 고소해진다. 예, 한밤중이 돼도 생각이 날 정도로 저게 맛있고. 그 정도의 맛이에요? 예, 문제는 식당 주인들도 저 상황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래 대창은 이 모습인데 그렇죠. 많은 시청자분들이 네. 이게 다 기름이고 지방인데 네. 이걸 곱인 줄 알고 드셨던 거예요. 지금 이게 곱입니다. 예. 여기요. 이런 것들이 제 손에 이 묻어있는 이런 것들. 액체 같은 것들이 곱이에요. 그러니까 대장 안에 음식물이 소화가 될 수 있게 소화액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여기 지금 끈적끈적한 그렇죠. 소화액이 있네요. 끈적끈적한 그게 소화액이 바로 곱입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곱이 아니라 지방이고요. 지방이다. 네. 아, 근데 일단은 소비자가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어요. 사실 그 겉에 지방이 뒤집혀서 그게 사실 지방이지 곱이 아니라는 거는 네. 알고는 드셔야죠. 예. 착한 식당을 경영하고 계시는 박종문 사장님. 저희 방송 이후에 과연 식당들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우선 뭐 자정적인 노력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네. 소비자분들이 먼저 아시니까 예. 속일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정적인 노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제 생각에는 안 별로 안 바뀔 것 같아요. 이용국 셰프님 안 바뀌었을 왜 것 같아요. 그러냐면 예. 지금 겉에 이 비계층을 다 떼어내고 그대로 군다면 거의 저걸 떼어내면 한 절반 이상 양이 손해 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절반 어쩌면 절반 이상의 문제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줄 취재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대창의 진실편이 방송된 지도 어느새 2년이 지났습니다. 그 후에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저희가 후속 취재를 나가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방송 후 2년이 지난 지금 식당들은 과연 대창을 어떻게 판매하고 있을까? 한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 한우 대창구이가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데요. 양질의 대창을 판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창을 시켜봤는데요. 직원에게 대창 안에 들은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렇게 흰색 있는 거? 이거요? 네. 안에 이게 기반이 찍어놓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냥 원상대로 대창은 근데 이렇게 기름 먹는데 몸에 어디나 좋아요? 직원은 대창에 들은 것이 고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대창집을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창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여러 대창구이집을 방문해 대창 안에 들은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집들은 대창에 들은 것이 기름이라고 제대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거짓으로 홍보하는 곳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곳 역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었는데요. 벽면의 안내글에 대창 안에 든 것이 고비라고 홍보하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우리는 주인에게 대창 안에 들은 것을 물었습니다. 대창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타민 영양분인데 먹으면 좋은 거예요? 취재를 마무리할 때쯤 우리는 한 대창집에서 상인의 씁쓸한 속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할 때 고비죠?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 고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기름이라고 얘기하겠죠. 제가 먹어있는 이거 드시는 거 먹으면요 세상에 먹을 수가 없어. 따지면 세상에 먹을 것이 없다는 상인의 말. 하지만 뒤집어진 대창 속의 진실은 적어도 제대로 알고 먹어야겠습니다. 네. 그래도 많은 식당들이 네. 대창에 들은 것이 기름이다라고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하네요, 셰프님. 네, 말은 그대로 하는데 역시 뒤집어서 그대로 판매하긴 판매하네요. 네. 기름인 줄 알고 먹는 거라 네. 기름이 아니라 고비인 줄 알고 먹는 거는 정말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르겠죠. 일단은 먹는 고객분들한테 잘 설명을 해드리고 먹으면 일단은 드시는 고객들이 선택의 여지가 있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있다. 네. 고비인 줄 알고 그 고비의 맛이 원래 이런 줄 알고 여태까지 먹어왔었는데 저도 절 몰랐었던 거였죠, 그게. 아, 식당 사장님도 밖에 나가면 역시 똑같은 손님이군요. 그러니까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창 속에 들은 것은 고비 아니라 내장 기름일 뿐입니다. 시청자가 꼽은 충격 고발 먹거리 탑5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망의 1위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시청자 선정 먹거리 엑스파일 충격 고발 1위는 이런 마늘이 시중에서 팔 수 있어서 썩은 마늘이 유통된다 편입니다.
멀쩡한 마늘들 사이로 썩은 마늘이 유통되는 현장을 취재했는데요. 제보가 시작된 시장. 이곳에서는 정상 마늘을 골라내고 남은 썩은 파치 마늘을 팔고 있었습니다. 파치는 썩거나 곰팡이가 피어 상품 가치가 없는 마늘을 뜻하는데요. 일반 마트에선 보기 힘든 마늘이 시장에서 싸게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건 어디서 많이 써요? 업소용 마늘로 팔리고 있다는 파치. 파지요? 썩고 곰팡이가 핀 쓰레기나 다름없는 파치 마늘은 손질되지 않은 채 갈리는데요. 썩고 곰팡이가 피었다 해도 갈아버리면 티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다진 채로 유통됩니다. 썩은 모습을 교묘히 숨겨버린 파치 마늘. 이 근처에 샀어요. 길 건너가시면 식당이 있어요. 거기 다 거기서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마늘들은 정확히 어떤 상태일까? 곰팡이가 핀 파치 마늘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습니다. 현미경으로 확대해본 마늘의 상태는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습니다. 과연 이런 마늘을 그동안 우리가 먹었던 걸까요? 한식엔 빠질 수 없는 마늘. 때문에 파치 마늘은 우리가 즐겨 먹는 다양한 음식에 쓰이고 있었는데요. 이렇듯 양념 속에 들어가면 원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썩은 파치 마늘은 비단 소규모 식당에서만 쓰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온라인 판매 1위 김치업체. 엄선된 제로 마늘 사용해 김치를 만든다는 이곳에서도 파치 마늘은 쓰이고 있었습니다. 파치 마늘을 취재하던 중 알게 된 놀라운 사실. 썩은 파치 마늘이 대량으로 납품되는 곳이 있다는 것. 이게 납품 들어가는 거예요? 네, 다 납품 들어가는 이 썩은 마늘들을 납품받는 대형 프랜차이즈는 어디일까? 쫓아간 트럭이 멈춘 곳은 매운맛으로 인기 많은 떡볶이 프랜차이즈 본사 물류센터. 그렇다면 배달된 파치 마늘은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 해당 프랜차이즈의 한 가맹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의 주방 안에서 우린 본사 물류센터에서 본 다진 마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진 마늘이 빨간 양념 속에 가려지면 어떤 마늘이 사용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의 떡볶이가 이런 재료로 만들어졌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썩은 파치 마늘을 사용하는 양심불량 떡볶이. 빨간 양념 속 썩은 모습을 교묘히 숨긴 파치 마늘. 썩은 마늘이 유통된다 편이었습니다. 네, 시청자가 선정한 먹거리 엑스파일 충격 고발 탑5의 대망의 1위는 방금 보셨듯이 썩은 마늘이 유통된다 편이었습니다. 썩은 파치 마늘이 갈려서 식당은 물론이고 유명 김치 공장 그리고 역시나 유명한 떡볶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물류센터로까지 유통되는 현장 여러분들 보셨는데요. 혹시 파치 마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한번 묻겠습니다. 이현목 셰프님, 네. 평소 요리할 때 다진 마늘을 쓰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통 마늘을 이 중식 칼로 사정없이 내려 치셔서 다져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치 마늘 알고 계셨습니까? 파치 마늘은 옛날서부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알고 계셨군요. 네. 옛날에 제가 봤던 거는 약간 푸른빛이 띄었어요. 약간 파치 마늘은 싹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 싹이 이렇게 파랗게 올라오니까 그거 갈면 그 약간 파란색이 띄었는데 지금은 그런 색깔도 없고 더 심하네요. 막 예. 시꺼멓게 막 저 정도는 좀 몰랐어요. 만약에 이현복 셰프님께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마늘을 이 정기적으로 공급해주는 분이 절반 가격에 방금 보셨던 저런 파치 마늘을 납품하겠다고 제안을 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최고 싫어하는 게 그 먹거리 갖고 장난치는 사람입니다. 예. 중식도로 마늘을 때리는 게 아니라 파치 마늘을 갖고 오는 사람을 때린다. 지금 제가 저거 보면서 잠깐 생각한 건데 나물 무침이나 뭐 그럴 때 저 마늘을 사용하게 되면 먹는 사람한테 큰
타격이 올 것 같은데. 곰팡이 성분을 그냥 그대로 다 섭취한다는 거죠. 그렇죠. 가정에서도 가능하면은 마늘이나 양념류로 쓰는 것들은 제발 좀 그 자꾸 뭐 변색된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탈색제 넣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마늘은 지금 이현복 셰프님 말씀하신 대로 마늘도 생강도 이런 양념들은 좀 사다 썼으면 좋겠다. 그대로 원형대로. 통마늘로. 네, 통으로 가져다 썼으면 좋겠다. 네, 곰팡이는 이게 포자가 이렇게 퍼짐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한테는 알러지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예. 특히 이렇게 이제 천식 같은 걸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자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기종으로도 이렇게 떠다닐 수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서 우리가 좀 더 제대로 된 마늘을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썩은 마늘이 유통된다 편의 방송도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파치 마늘이 유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취재. 그렇다면 지금은 과연 어떤 상황일까요? 그래서 저희가 후속 취재를 나가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방송 후 2개월 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과연 파치 마늘은 팔리고 있을까? 우리는 상인에게 저렴한 마늘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파치 마늘 같은 그런 건 없어요? 요즘에 같이 쓰는 거 두들만 했잖아요. 그게 파치가 안 올라와요. 또 밑에 팔아가지고 걸려가지고 저희가 얼마나 많이 걸렸는데 옛날에 들어왔거든? 이게 안 들어왔어. 우리가 안 받아. 계속 쓰면 걸리면 벌금 내잖아. 이거 안 받아. 저렴한 거요. 한번 다녀보세요. 좀 저렴한 거 갖다 놓으세요. 파치 마늘을 팔지 않는다는 상인들. 그렇다면 파치 마늘은 정말 없어졌을까? 또 다른 시장을 찾았습니다. 마늘 좀 보려고 하는데 좀 저렴한 마늘? 저렴한 마늘을 찾자 상인은 가게 안쪽에서 포대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마늘 어디서 많이 본 듯합니다. 네, 파치 마늘이 맞습니다. 마늘을 달라고 하자 상인은 다듬지 않고 썩은 마늘 그대로 갈아줍니다. 또 다른 짐 역시 마찬가지. 마늘 좀 저렴한 건 없어요? 알아서 이게 제일 저렴한 거예요. 저렴한 마늘이 있는지 묻자 파치 마늘을 보여줍니다. 마늘은 다듬지 않고 역시 통으로 갈아줍니다. 이거 안 다듬어져 있는 거죠? 취재를 다니는 동안 파치 마늘을 다듬어서 갈아주는 집은 단 한 곳도 없었는데요. 이거 파치 식당에서 많이 써요? 다 쓰죠. 단가가 신나게 그냥 반대창 기존 팔찌 여러 가지. 상인들이 저렴한 마늘을 찾는 이상 파치 마늘은 당분간 계속 유통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 후 상인들에게서 자정의 노력이 엿보이는가 싶었는데 저희가 정말 조금만 더 알아보니까 아직까지도 파치 마늘을 쉽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에서는 지난 12월 6일 방송 직후 식약처에 썩은 마늘이 유통되고 있다. 모든 취재 내용 일체를 제공한 바 있는데요. 현재 식약처에선 위 사항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 썩은 마늘에 대한 수거,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불량식자재 유통, 이제는 제발 정말 근절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먹거리 엑스파일을 취재하다 보면 유독 시청자들의 분노가 여기까지 느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희 제작진들도 저를 포함해서 사람인지라 취재를 하면서 같이 분노했던 적도 참 많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작진이 선정한 나쁜 먹거리 12.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먹거리 엑스파일 제작진이 선정한 나쁜 먹거리 탑 12를 공개합니다. 12위는 중국집 분식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바로 이 단무지입니다. 흔히 접할 수 있는 먹거리라 그 분노가 더했는데요. 마치 폐기물을 버리는 쓰레기장 같은 이곳은 바로 단무지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오물이 가득 담긴 수조 속엔 만지기만 해도 으스러지는 상한 무들로 가득한데요. 수조를 가득 뒤덮은 정체불명의 하얀 거품과 곰팡이들. 바로 이곳에서 각종 방부제, 사카린 등의 합성 첨가물과 사용 금지된 황색 4호 색소를 사용한 단무지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먹으라고 만드는 건지 먹지 말라고 만드는 건지 불량 단무지입니다.
떡볶이와 더불어 분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튀김. 여러분 많이 드실 텐데요. 그런데 이 튀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분식집에 튀김을 납품한다는 한 공장을 찾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위생 상태는 엉망. 포대째 끓는 물에 넣는 당면. 한 번도 씻지 않은 반죽통. 문제는 바로 이 기름. 거품이 잔뜩 끼고 이물질이 둥둥 떠다니는 폐유에 1차로 튀겨지고 분식집으로 가면 우리가 먹기 전 다시 한번 튀겨지는데요. 취재 결과 이러한 튀김집 10곳 중 8곳은 산패된 기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몇 달간 기름을 갈지 않은 공장과 산패 기름을 쓰는 튀김집. 최악의 먹거리 11위입니다. 동물 사료용으로나 쓰이는 쓰레기 황태가 일반 식당에 버젓이 납품된 현장. 믿기 힘드시겠지만 사실입니다. 말린 황태를 손질한다는 한 작업장. 겨우내 덕장에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한 황태.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잘 말린 황태를 손질하는 아주머니들. 작업이 끝나고 나니 바닥 가득 황태뼈와 부산물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여기엔 칼날과 각종 쓰레기까지 뒤섞여 있는데요. 동물이 먹기에도 부족해 보이는 이 사료용 황태가 하루 500~600명이 찾는 유명 국밥집에 납품됐고 시군에서 지정한 모범 음식점에까지 사용됐습니다. 하다 이제는 동물 사료까지 먹게 되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1kg짜리 해삼을 15kg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밀은 양잿물에 올려인 수산화 나트륨입니다. 수산화 나트륨, 일명 가성소다는 강한 농도에서는 살도 녹여버리는 극약인데요. 동남아 등지에서 수입한 건해삼과 소라를 양잿물에 불려 식당에 납품해온 불법 가공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양잿물에 담근 해삼은 최소 10배에서 20배까지 커졌는데요. 양잿물로 불린 소라는 서울과 부산 지역의 식당으로 납품됐습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양잿물도 마다 않는 위험천만한 상황. 업자는 구속됐지만 양잿물에 불린 해삼까지 먹은 우리의 분노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양이에 한약재를 넣어 중탕한 일명 고양이탕을 들어보셨습니까? 관절염에 특효라는 고양이탕은 60대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팔린다는데요. 건강원에 팔리는 고양이의 대부분은 길거리에서 잡은 길고양이들입니다. 기본적인 위생관리조차 안 되는 곳에서 불법 도축되는 길거리 고양이들. 질병 유무도 확인할 수 없고 사람에게 기생충으로 옮길 우려까지 있어 고양이탕은 위험할 수밖에 없는데요. 심지어 그 효능조차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건강에 좋다면 정말 못 먹을 것이 없는 걸까요? 근거 없는 특효약의 불법 거래, 고양이탕입니다. 붉은 고기 속 고르게 퍼진 지방, 마블링의 상태에 따라 고기의 등급도 결정되는데요. 그런데 이 마블링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가짜 마블링 고기가 만들어진다는 한 공장. 포화지방 덩어리인 파뮤에 비위생적으로 끓인 소기름을 녹인 뒤 섞는데요. 이렇게 만든 지방을 바늘로 고기에 주입하면 고기 안에 꽃무늬 마블링이 감쪽같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마블링 고기가 스테이크 전문점은 물론 특급 호텔에까지 납품됐다고 하니 대체 어디서 누굴 믿고 뭘 먹어야 하나 싶습니다. 고기를 손질한 후 버려진 지방 덩어리입니다. 비닐과 휴지가 섞여 있는 것은 물론 침도 뱉습니다. 고기엔 곰팡이까지 피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고기 다시 먹는다고 합니다. 버려진 축산물을 수거하는 유지업체. 그런데 이곳에선 고기를 발라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위생관리가 되지 않은 쓰레기에서 발린 고기. 이렇게 모인 고기는 학교, 식당, 공장 등으로 납품되었다고 하는데요. 파렴치한 상온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당신의 입속엔 쓰레기를 넣을 수 있을까요? 쓰레기는 먹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그냥 버려주십시오. 네, 우리 제작진이 선정한 나쁜 먹거리 12, 6위까지 모셨는데 아직 한참 많이 남았는데 우리 김성우 선생님은 네. 6위까지 보면서도 얼굴을 찌푸리셨는데 네. 저 중에서 가장 최악이다 어떤 겁니까? 가장 걱정스러운 게 아까 그 고양이탕. 네, 그런 거. 또 특히 아기들한테 줄 수 있는 식자재는 전부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는 무서운 것 같아요. 무서웠다. 네네. 이연복 셰프님.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 네. 이연복 셰프님이 굉장한 동물 애호가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고양이탕 보도를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고양이탕 저 장면을 옛날에도 진짜 봐가지고 보면서도 눈물이 막 이렇게 쏟아진 적이 있어요. 저거 보니까 진짜 이게 또 한번 울분이 터지는데 네. 이 고양이탕을 먹어서 과학적으로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연골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그건 절대 아니죠.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뭐를 먹으면은 어디에 좋다라고 하는 거는 방송에서도 무수히 이야기를 하지만 제발 좀 믿지 마라. 네. 세상에는 그런 비법이라는 건 없다.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양잿물 해산물 편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해산물을 담글 데가 없어서 양잿물에 담근다니 왜 담나 했더니 정말 커지긴 커지더라고요. 정말 많이. 저도 보고 깜짝 놀랐네요. 사실은 중식의 주된 재료가 해삼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해삼이죠. 네. 이걸 구입해서 쓰시는 그 중화요리 많은 업장들이 거기서 사용하시면서 본인들도 잘 몰랐었어요. 몰랐어요. 예. 예. 근데 먹거리 엑스파일이 나가면서 그게 확 알려진 거죠. 사실 아마 소규모 업장에서 저런 거 많이 썼을 거예요. 네. 근데 그때까지는 들어본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엑스파일 나오고 나서 이게 양잿물이었구나. 이제 그걸 많이 알게 된 거죠. 양잿물 같은 경우에 우리의 어떤 피부나 이렇게 장을 이렇게 이제 망가뜨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2위부터 6위 중에 산패한 기름으로 튀긴 튀김도 방송됐었는데 네. 착한 튀김집 사장님으로서 좀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사람의 입맛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거나 아니면 제가 음식을 내놨을 때 예. 뿌듯하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박종민 사장님 요즘도 깨끗한 기름 계속 고집하고 계시죠? 네. 언제든지 나오셔도 환영하겠습니다. 착한 식당이라고 마음 놓고 있다가 저희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아무 때나 오셔도 됩니다. 네. 이런 불량 식재료들, 불량 재료들 근절돼야 됩니다. 우리 제작진이 뽑은 나쁜 먹거리 12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위부터 1위를 공개합니다. 새빨간 양념에 잘 볶은 돼지곱창 참 맛있죠? 그런데 우리가 즐겨 먹는 이 돼지곱창이 분변 덩어리라는 사실 아셨습니까? 돼지 내장을 손질하는 한 공장. 이곳에선 구불구불한 돼지 대창을 씻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방금 씻은 돼지 대창 안엔 변이 가득합니다. 대창 속엔 심지어 돼지가 먹은 옥수수까지 남아있는데요. 대창이지만 식당에선 돼지 곱창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수거한 시중 25곳의 돼지 곱창 중 18곳에서 분변이 나왔습니다. 양념된 돼지 곱창 속 이런 변이 있나? 허약한 몸 기운 보충해준다는 보신탕. 그런데 보신탕 속 개고기 뼈에서 철판과 나사가 발견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전국적으로 수백여 곳에 이르는 유기견 위탁 보호소. 그러나 이곳의 유기견들이 다시 사람에게 입양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부실이 관리되는 유기견들은 공공연히 개장수에게 분양되는데요. 이렇게 식용견처럼 길러지다 보신탕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 길러지고 버려지고 또 먹히기까지 하는 애완견 보신탕의 씁쓸한 현 주소였습니다. 숯불에 구운 고기 좋아하시죠? 그런데 고기 구울 때 숯 잘 보셔야겠습니다. 참나무를 잘라 만드는 참숯과는 달리 모양만 숯과 비슷한 성형탄은 각종 폐자재에 찌꺼기를 태워 만들어집니다. 성형탄엔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바륨과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질산 나트륨, 더불어 포름 알데히드, 벤젠 등의 1급 발암물질까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유독 물질의 온상인 성형탄에 구운 고기. 이래도 계속 구워 드시겠습니까? 병들어 주저앉은 소. 절박한 상태를 일컬어 부르는 일명 절박소는 일반 도축장에서는 도축이 까다롭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밀도살되는데요. 걷지 못하고 피가 통하지 않아 물집까지 생긴 이런 병든 소의 고기는 정상적인 고기와 섞여서 유통됩니다. 먹거리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불법 도축 소고기가 유통되는 현장. 정신 차리십시오. 병든 것은 이 소가 아닌 이런 불량 고기를 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먹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먹거리 엑스파일에서는 고단백 영양제라는 미명하에 팔리는 인육 캡슐의 실체를 중국 현지 취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7, 8개월 된 태아의 사체와 태반이 유통되는 현장. 먹거리 엑스파일에서는 인육 캡슐의 실체를 확인하고 제조에서 유통까지 전 과정을 파헤쳤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현장. 관절염 약통에 담아 한국에 들여오는 그들의 밀거래 수법까지. 인간의 끝없는 욕심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충격 르뽀, 인육 캡슐이 팔린다였습니다. 네, 분명 곱창부터 최악의 먹거리 1위로 선정된 인육 캡슐까지 보셨는데요. 이 인육 캡슐은 먹거리라기보단 이런 반인류적인 행태에 큰 안타까움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나오신 분들께서는 최악의 먹거리를 이 중에서 꼽자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셰프님. 야, 사람의 잔인함이 어디까지인지 진짜 모두 하나 이렇게 섣불리 지나갈 수 없는 장면들이라서 다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거 모르는 게 약이구나 이럴 때. 네. 이런 말도 생각나네요.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모르는 게 약이구나. 그런데 알아야 그런 거 안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먹거리 엑스파일의 진행을 맡은 이후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저한테 많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아니, 김 기자, 그럼 대체 우리 보고 뭘 먹고 살란 말이냐? 뭘 먹냐? 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나쁜 먹거리만 고발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착한 식당 소개는 물론이고요. 착한 먹거리, 착한 식재료 소개도 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 앞에 있는 이것들, 바로 저희들이 소개한 착한 먹거리들로 채워봤습니다. 하나하나 보실까요? 먼저 염산을 뿌리지 않고 자연 그대로 채취한 김입니다. 보기만 해도 상태가 다릅니다. 그리고 항생제 없이 건강하게 자란 닭이 낳은 건강한 달걀. 그리고 그 옆에는요, 깨끗한 환경에서 첨가물 없이 만든 단무지와 원재료부터 깨끗하게 관리해서 만든 천연 조미료까지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사실 제가 동물복지를 하면서 닭이 어떻게 자랐는지, 닭이 달걀을 어떻게 낳는지를 제가 몸소 직접 체험을 해보기도 했었는데, 김 교수님, 네. 이렇게 건강한 식재료가 네. 착한 음식만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만큼 사람의 마음도 건강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정다운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식재료를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요. 이현복 셰프님도 이 식재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옛날서부터 저희 선배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식재료가 70을 차지하고 기술이 30이라고 그랬어요. 식재료 70, 예. 기술 30. 예.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죠? 그럼요. 예. 식재료도 중요하지만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에서는 좋은 먹거리를 선택하기 위한 크고 작은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박주문 사장님, 네. 혹시 저희가 했던 캠페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캠페인 있으세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잔반 사용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잔반 재사용 금지 캠페인. 네. 역시 착한 식당 사장님이시라 다르군요. 너무 뿌듯하네요. 잔반 재사용 금지 캠페인 스티커. 사실 많은 식당 사장님들이 저희들에게 그 스티커 보내달라, 네. 동참하겠다,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진행했던 착한 캠페인들, 과연 현재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취재해봤습니다. 인공 조미료의 첨가 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MSG 선택제. 발상을 전환하는 기발한 아이디어. 믿고 먹는 음식 문화를 위한 잔반 재사용 예방 캠페인. 우리가 모르는 시판되는 값싼 간장의 진실. 그 중심에는 산분의 간장이 있습니다. 발효 과정을 거쳐 만드는 재래 간장과는 달리 산분의 화학 간장은 탈지되되 염산을 넣어 만듭니다. 대다수 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혼합 간장엔 바로 이 산분의 간장이 들어 있습니다. 좋은 간장을 고르기 위한 지혜,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이 함께 나눕니다. 국내산 최대의 젓갈 판매지, 새우젓 하면 이곳을 떠올릴 만큼 유명한데요. 한밤중 이곳에서는 남들 몰래 이루어지는 은밀한 작업이 있습니다. 이곳에선 수입산 중국 새우젓에 인공 조미료를 잔뜩 섞어 국내산 새우젓으로 둔갑시키고 있었습니다.
밤사이 원산지가 바뀌는 수상한 새우젓. 홍 씨를 구속했습니다. 중국산의 쓴맛을 없애기 위해 속칭 작업을 해온 업자들. 1,5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로다가 벌금이 원산지 탈바꿈의 고리는 이제 끊어질 수 있을까요? 단속을 계기로 자성의 목소리를 높인 상인들. 후속 취재와 방송을 통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새우젓 산지로 거듭났습니다. 한상 가득 차려진 음식들. 이 정도는 돼야 인심이 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엔 쓰레기통으로 가야 할 음식들이 다시 손님상으로 나가는 더러운 양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잔반 재사용 예방 캠페인에 참여 중이라는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들어서는 입구에 붙어있는 잔반 재사용 예방 스티커가 눈에 띕니다. 가게 안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여기저기 잔반 재사용 예방 스티커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캠페인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손님이 떠나간 자리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손님이 떠나자 잠시 후 상을 치우기 위해 직원이 달려옵니다. 대부분의 반찬이 남아있지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남은 반찬을 한 군데에 모아버립니다. 스티커를 붙이는 데에 그치지 않고 몸소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오세요. 채널의 먹거리 스타일입니다. 예, 어서오세요. 식당 입구랑 내부에 보니까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 먹거리 엑스파일을 보다가 잔반을 어떻게 식당에서 재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얼른 신청을 했죠. 확실하게 이제 신뢰를 하는 것 같아요. 재사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스티커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붙이려고 했어요. 네네. 여기다가 붙여서 하는데 이게 너무 적어요. 확대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붙이게 됐습니다. 아, 커졌네요. 네. 식당 곳곳에 다양한 크기로 붙어있는 스티커. 잔반 재사용 예방 캠페인 스티커를 붙인 뒤에 손님들이 식당에 가는 호감 역시 높아졌습니다. 이곳에선 남은 반찬을 절대 재사용하지 않을 거란 신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처음 봐요.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보는데 다른 데도 다 붙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스티커가 붙어있는 식당은 만약에 이 근처에 올 일이 있으면 그 식당에 갈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안심이 되는데요. 남은 반찬을 손님이 한 곳에 버리도록 하는 작은 아이디어. 덤으로 식당에 대한 신뢰까지 잔반 재사용 예방 캠페인이 가져다준 선물입니다. 식당의 음식 속 MSG를 손님이 선택하게 하자는 먹거리 엑스파일의 제안으로 시작된 캠페인. 바로 인공조미료 선택제인데요. 이를 실천하고 있다는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곳엔 흔치 않은 통이 하나 있는데요. 뭐야? MSG. 통이 있네. 주방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내는 음식이 아닌 손님의 취향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 이곳에선 손님이 선택해 넣을 수 있도록 인공조미료를 따로 놔뒀습니다. 이곳의 메뉴인 곰탕 안엔 인공조미료를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칠맛이 아쉬울 법도 한데요. 그럼 음식에는 하나도 안 들어있고 각자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네, 생에는 전혀 안 들어있어요. 그럼 이 안에는 아무것도? 네, 전혀. 이걸 드셔보시고 그걸 넣어서 드셔보시면 그대인데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 거 처음 봤네요. 손님들도 깜짝 놀래요. 조미료 없는 곰탕의 맛은 어떨까? 집에서 해먹는 그 맛이에요. 깔끔한 재료의 맛 그 자체인 곰탕. 조미료 맛에 길들여진 보통의 손님들에게 주인이 이런 시도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분이세요? 네. 채널의 먹거리 스타일에서 하는데요. 아, 예. 스타일에서 뭐 궁금한 게 있어 여쭤보려고. 식탁에 MSG가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요즘은 MSG가 무해하다는 말 많이 하지만
제 자체도 조금 꺼려하고 먹는 걸 우리 아이들이 먹는 것도 좀 꺼려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시작을 했어요. 이제 뭐 집사람이 그럼 테이블에 좀 한번 놔봐라. TV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왔었고 그래서 한번 그럼 해보자. 이렇게 바꾼 지는 한 2, 3년 되는 것 같아요. 반응도 괜찮고 시간이 갈수록. 앞으로도 좋은 식재료와 자연의 맛을 살린 음식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석유에서 뽑아내는 화공약품인 빙초산. 합성 식초로도 불리며 여러 곳에 사용되는데요. 강한 신맛과 싼 가격 덕분에 많은 식당에서는 식초를 대체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산도로 인한 위험성 때문에 해외에서는 사용을 금지하는 곳도 많은 것이 사실. 우리는 빙초산을 쓰지 않기로 한 식당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다름 아닌 물회집인데요. 벽면에 빙초산 말고 천연 사과 식초만 사용한다는 안내 문구가 눈에 띕니다. 물회를 주문해 봤습니다. 혹시 새콤한 맛이 덜하지는 않을까요? 잠시 뒤 가져다준 식초. 냄새를 맡아보니 빙초산이 아닌 사과 식초가 맞습니다. 더 새콤하고 더 저렴한 빙초산을 놔두고 보다 비싼 사과 식초를 쓰기란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요. 물적으로 추출된 그런 물질들이니까 좀 부적합하다. 근데 뭐 식당을 하는 사람이 뭐 안 좋은 재료를 가지고 손님한테 먹일 수 없으니까 그렇게 안 쓰는 거죠. 초장을 만들 때 쓰인다는 2배 사과 식초. 2배 식초라 해도 빙초산으로 만들 때보단 훨씬 많은 양이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은 더 좋은 먹거리를 위해 선택한 것입니다. 직접 만드는 초장에는 그러한 주인의 소신까지 녹아 있습니다. 잘 숙성된 초장으로 맛을 낸 물에는 만드는 사람을 닮아 그 맛도 좋습니다.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손님들이 먼저 합니다. 보다 간편하고 쉬운 길이 아닌 힘들지만 건강한 재료로 만드는 먹거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이 주도한 캠페인의 현 주소에 대한 영상 보셨는데요. 이현복 셰프님, 지금 많은 식당 사장님들이 저희들의 착한 캠페인에 아직도 이렇게 성실하게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 먹거리 엑스파일이 바꾼 것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이제 그 홀 보시는 이모님들이 테이블을 치우실 때 그런 걸 유심히 이렇게 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먹거리 엑스파일 때문에 생긴 버릇이네요. 좋은 버릇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 검증 최다 출연자 황광희 선생님. 엑스파일로 인해 바뀐 것이 있다면? 저는 사실은 제일 의미가 깊었던 건 뭐냐 하면은 먹거리 엑스파일이나 혹은 착한 식당이 가졌던 그 비타협성이 있어요. 착한 음식, 제대로 된 먹거리. 이걸 보여주겠다고 쭉 갔던 그 발자취들이 식재료에 대한 생각 자체를 많이 바꿔준 게 이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특정하게 하나 둘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 네. 그 착한 식당이 어떤 바이러스처럼 전부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처럼. 네, 좋은 그래서, 바이러스네요. 네. 그래서 아마 먹거리 엑스파일을 통해서 더 좋은 그런 착한 식당들이 또 늘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기 먹거리 엑스파일은 계속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직한 먹거리가 착한 사회를 만든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앞으로도 300회, 400회 가더라도 정직한 먹거리가 자리 잡을 때까지 저희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